자, 일단은 등차 수열 합 프린터물 오늘 다들 받았을 겁니다.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대표 문항들만 조금 살펴보고 갈 건데, 자, 5번 한번 좀 보고 갈게. 오늘 좋다. 꽂아야겠네. 남학생들은 사실 별 걱정 고민을 좀 안 하는 타입이긴 한데, 대대로 되라 하면서 보통 원서 쓰잖아. 대학교 원서 맞잖아. 쌤이 너네 나이 때 딱 그랬어. 그래서 나는 사실 되게 후회를 많이 했었거든. 한동안은 이 가군에도 수학교육과, 나군에도 수학교육과, 다군에도 수학교육과 썼어. 그까진 좋다 이거야. 수학교육과만 가면 선생님이 되는 길은 어차피 뻔하잖아. 임용고시만 붙으면 어느 대학을 졸업을 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사범대는. 그래서 막 가나다군 썼지. 근데 가군이 덥석 그냥 바로 면접에서 붙은 거야. 압도적으로 붙었어 사실. 대학교에서 차석이었어. 대학교 전체 인원에서 2등이었거든. 그래서 딴 데는 안 가도 되겠다 하면서 조금 할랑할랑하게 면접도 안 갔어. 나군 다군은 그냥 안 갔어 그냥. 그래서 가고 이제 세월이 흘렀지.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사범대 커트라인이 점점 내려가더니 이 3등급도 오네 이런 거야. 나 때는 2등급이 있는 게 좀 특이했거든 수능에서. 근데 쌤이 05학번인데 07이나 08 애들은 2등급이 있는 거야. 심지어 군대 갔다 오니까 10학번 애들은 3등급도 있대. 와, 그러면서 좀 억울한 거지. 너네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너네가 대학을 갔을 때 군대를 갔다 왔는데 본인 성적보다 훨씬 못한 애들이 후배들이라고 와 있어.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여기 있습니다. 맞지?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는 거야. 너네가 대학 원서 쓸 때쯤에 고민을 하려면 고민 기간이 짧아요. 짧다 실제는. 그때 아무 생각 없어 사실. 무념무상이야. 근데 너네가 군대 갔다 오면은 금수강산이 바뀌어요. 근데 너네가 들어간 과가 더 부흥돼서 막 후배들이 엄청 커트라인 높은 걸 뚫고 들어온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뿌듯하겠지만, 어디 농어촌 촌민들이 내신 올 3333이 들어왔길래 약간 좀 많이 빡쳤어 나는. 야 쌤 올 1등급이잖아. 올 3등급이 왔어. 야 무슨 생각하겠니? 와 저거 후배로 봐줘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 맞지? 원래 나는 과 생활을 안 하긴 해서 후배들한테 뭐라고는 안 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생각 좀 해봐. 커트라인은 유동적이다. 근데 그게 급변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시기야. 진짜 급변할 수가 있어. 알겠지? 그런 거 한번 고민 좀 잘 해봐. 내가 지금 가고 싶어하는 학과가 맞나 이게. 오케이. 심지어 지금 부산대 경북대는 커트라인이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내려갔지 그지? 겁나 내려갔어. 심지어 창원대는 어떤 상황이냐면 원서만 쓰면 붙어. 없어. 원서만 쓰면 붙어. 커트라인이 의미가 없어. 미달이거든. 그럼 미달이에요 지금. 경남대 창원대는 미달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한번 해봐. 내가 원하는 학과를 기준으로 대학을 무시하고 학과 메인으로 원서를 쓸 건가? 오케이? vs 대학교 네임을 보고 인서울을 뛰어드느냐 하는 거. 예전에는 최근 한 5년 안에는 학과가 1번이었다라고 하면은 10년 뒤에는 그 학과 1년이 계속 갈까 이런 생각. 그런 거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 자, 5번 볼게요. 일단 잠 좀 깼으니까. 잠 깨자고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에 다녀. 괜찮아. 네, 잠깐 졸면 정신이 바짝 듭니다. 자, 일단 쌤이 이런 얘기했다. 부분합에 대한 얘기했어.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40이고요. 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280이고 1항부터 만약에 30항까지의 합을 물어봤다.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면은 부분한 문제야, 이거는. 알겠지? 이러면 부분한 문제야. 그러면, 요까지가 40이면 요까지는 240. 그러면은 요까지는, 봐봐. 얘가 40이고 240이면 요거 뭐가 된다고 했어? 440 된다고 했지. 맞지? 그러면은 다 더하면은 600, 72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습니까? 이게 부분합 솔루션이야. 부분합 문제는 뒤에 풀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8번에 나와 있고요. 9번에 나와 있고요. 맞죠? 그리고 10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해되니? 자, 쌤이 저기 9번 문제 달아서 한번 풀어볼게. S5. 자, 여기 있습니다. S5, S10, S15. 자, 이거 푸는 방법 잘 봐라. 5개씩 잘라서 머릿속으로 연상을 해서 등차 수열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 등차 수열을 초항을 A, 얘는 A 플러스 D, 얘는 11 플러스 15가 A 플러스 2D.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5개씩 자른 거의 합을 등차 수열로 생각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A가 10, 얘는 A 플러스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2D. 이렇게 말하고. 이해되니? 그러면 문제에서 얘가 주어지고 얘를 물어보더라도 문제풀이가 어떻다? 부드럽다. 이해돼? 그러면 부드럽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차원적인 버전이고 얘는 이제 그 다음 단계 봐주시면 됩니다. 됐니? 자, 근데 롤백해서 5번에서 AD값 물어봤지 얘들아. AD값 물어봤으면 요거 아니면 답이 없다 얘들아. 알겠지? AD값 물어봤으면 요거 써야 돼. 자, 쓰는 모습 보여줄게. 자, 얘는 2분의 10의 A, 2A 플러스 9D. 해설지는 다 이렇게 풀려있다. 이 친구는 2분의 20의 2A 플러스 19D. 이렇게 해서 연립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요 솔루션도 한번 보고 갑시다. 똑같아. 얘는 A1 플러스 A10 나누기 2의 방해계수. 이렇게 적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좀 프리하게 적용이 돼야 돼, 사실은. 프리하게. 오늘은 요거 써볼까? 내일은 요거 써볼까? 알겠지? 이땐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이런 것보다. 다음. 도도도도도도도도 12번. 할게요. 얘들아, 이제 여름 내고 이제 점점 다가오니까 좀 노곤노곤하고 그러지, 그지? 맞지? 이럴 때 뭘 씹어, 뭘 빨고, 그치? 어쩔 수 없다. 이 시기 때 근데 스타트 잘 끊어야 돼. 한번 졸리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 계속 부악 졸린다. 낮에 자는 습관 가지면 안 돼. 그 습관 가지는 순간 뇌는 기억해. 자도 되는 시간이야 라고 기억해. 거짓말 아니야. 너네 마인드랑 뇌는 따로 놉니다. 어쩔 수 없어. 너네가 길 가다가 겁나 예쁜 여자를 봤다고 치자. 그럼 거기에 돌아갈 거 아니야? 이거 너네 생각이니? 아니거든. 아니란 말이야. 뇌는 너네 생각이랑 다른 거야. 그거는 다른 대상이야. 그 친구는 기억해. 너네가 졸았다는 거를. 그러면 나는 이 시간대에 기억을 해. 뇌는 자도 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네가 야식을 했으면 야식 먹는 그 밤 타임이 되면 배가 고픈 거야. 밥 줘. 어제 먹었잖아. 이걸 뇌는 기억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졸리는 습관을 명확하게 가져야 돼. 그게 뇌는 졸린 타임을 2개로 기억해. 첫 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는 장소야. 알겠지?
시간과 장소를 기억을 해. 뇌는 생각보다 영특합니다. 애가. 자, 12번 갈게. 자, SN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인데 최대 최소는 어떤 기점이라고 했어? 다른 거 하지 말고 AN의 부호가 바뀌는 기점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뿔뿔뿔뿔뿔 마마마마마 돼 있으면 이까지 더하면은 맥시멈, 마마마마마 뿔뿔뿔뿔뿔이면 요까지 더하면은 미니멈. 요런 내용이었지. 즉 부호가 바뀌는 분기점을 찾아야 돼. 알겠지? 자, 근데 쌤이 이게 언제 어렵다고 했니? 언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복잡해진다라고 했어. 기억나요? 기억나? 그게 몇 번 문제야? 13번 문제야. 자, n이 16일 때 최대값을 가진대. 이거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지? 이게 헷갈려. 분명히 헷갈린다. 오케이? 헷갈린다. 쌤이 그래서 어제 요까지는 해줬지, 그지? 맞지? 요까지는 해줬어. 두 개 타입 보여줬다. 아, A15가 양수, A16이 음수인 타입 같고, 맞지? 그러면은 아니네, 16, 17 대학이네. 16, 17 맞죠? 그리고 얘가 0이고 마이너스인 타입 맞죠? 그리고 얘가 0이고 얘가 플러스인 타입 요렇게. 근데 이걸 보통 기억을 잘 못한단 말이야 얘들아. 봐봐 재현아, 봐봐. 문제학 싸우고 있지 말고 봐봐. 문제학 싸우지 말고. 우리가 보통 이 조건을 기억을 못한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걸 앞으로 신경 쓰지 마. 알겠지? 부호가 다를 땐 이거 하면 되잖아. 맞지? 이거는 어제 얘기한 게 기억날 거야. 이때 등호만 붙여주면 돼. 등호만 붙여주면 돼. 그냥 이걸 날려버릴 수 있는 개념은 등호만 붙여주면 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16이 최대라는 거는 16, 17이 부호가 반대잖아. 0을 신경 쓰지 말고 부등식을 잡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0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상황을 지워버리고, 오케이? 어제 쌤이 얘기한 내용은 지워버리고, 근데 설명한 이유는 뭐다? 등호가 생기는 이유를 얘기를 해준 거야. 오케이? 지워버리고 부호가 반대일 때만으로 범위를 잡아. 이렇게.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등호만 넣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AN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 했어? 첫 항이 뭐야? 106 n-1t 됐네. 이제 뿅 넣으면 끝. 오케이. 등호만 넣으면 된다. 알겠지? 중요합니다. 다음 15번. 자, SN이 n제곱 플러스 AN. 자, 요거 어떻게 일반항을 만드느냐. 이거 어제 안 했나? 안 한 거 같은데, 그지? 어제 합공식만 얘기하고 끝났지, 그지? 맞지? 그럼 이건 설명하고 하자. 됐지? 자, 일단 다들 잠은 좀 깬 것 같고. 자, 시작할게요. 자, SN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입니다. 오케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라는 거는 등차수열 합공식을 적용한 이후에 보통 이런 꼴이 나온다 이런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일반항은 1차식이고
일반 항들의 이제 시그마, 즉 합은 2차식이구나. 맞지? 그래서 우린 이 수열의 합이 실제는 적분의 기초라고 할 수 있어. 적분을 하면은 차수가 올라가거든요. 미분을 하면 차수가 내려가. 그게 AN과 SN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A가 공차라는 건 기본 상식. 2A가 공차라는 건 기본 상식. 되지? 자, AN에서 SN 만드는 건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 맞지? 그러면 SN에서 AN 가는 거 얘기를 할 거야. 자, SN에서 AN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SN 빼기 SN-1을 해서 AN을 만드는 거야. 오케이? 이게 왜 이런 현상 생겨? 1항부터 n항까지 합해서 1항부터 n-1항까지 합을 빼면은 n번째 항이 남는다 이 소린 거야. 당연한 원리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왜 1부터 10까지의 합에서 1부터 9까지의 합 빼면은 10항 나올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맨 마지막 항을 일반 항을 만드는 데 씁니다. 자, 또는 뭐냐? 두 번째는 공식이야. 근데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 대다수의 친구들은 일반항 뽑아낼 때 등차 수열은 공식을 씁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식 증명은 간단하다. 2A가 공차이기 때문에 2A가 n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됐지? 그 다음 1항까지의 합과 1항은 당연히 어때야 되겠어? 똑같아야 되겠지? 여기 1 대입하면 뭐 나와? A 답이 B 나오지? 여기도 1 대입하면 A 답이 B 나오게끔 상수항을 맞춰줬다라고 보시면 돼. 자, 오늘 이 순간부터 외우자. SN이 2차식이다. 그때 일반항은 2AN 플러스 B-A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증명은 여기다가 때려박아 넣으면 나와. 오케이? 근데 우리 때려박아 넣기가 귀찮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시간도 줄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자. 자, SN이 있다.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란다. 2n이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1번 방법으로 하면 SN 빼기 SN 빼기 SN-1 n자리에 n-1이 들어간 거야. 그럼 뭐가 나온다? 일반항이 나온다. 자, 계산 정리하면은 짠! 겁나 빠르다. 그지? 농담이고 공식 썼어요. 전개하기 귀찮아서. 자, 그래서 전개 열심히 하시면 나올 겁니다. 당연히 이걸로 해도 요거고 요걸로 해도 요거나 똑같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언제 쓸 수 있다? 등차 수열의 합 2차 식일 때만 쓸 수 있다. 딴 데 못 쓴다 얘들아. 딴 데는 못 써. 자, 그러면 어떤 친구를 데리고 올 거냐면 자매품을 데리고 올 거야. 자,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배워야 되는 대표적인 상황인데 얘 vs 이 친구야. 오케이. 자, 위에 거 밑에 거는 어떤 차이점이냐라고 하면은 다이슨 청소기 알죠? 맞지? 거기에 대항하려고 중국에서 뭐 만들었어요? 차이슨 만들었지. 맞지? 근데 차이슨이 생각보다 성능이 좋다? 지금 큰일 났어. 중국의 제품의 성능들이 너무 올라왔어. 심지어 그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를 따라 먹을 중국에서 어떤 비상을 만들고 있대. 비상을 만들고 있대. 겁나 지금 삼성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이 C는 뭐냐? 자매품이야. 얘랑 비슷하지만 얘는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밑에 건 등차 수열의 합이지만 위에 건 등차 수열의 합이랑 비슷하지만 아니야. 다르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른 이 메이드 인 차이나의 차이점 보여줄게. 자, 일단은 일반항을 뽑아내는 거는 SN 빼기 SN-1을 하면 되는 거는 똑같다. 똑같다. 그래서 똑같이 SN 마이너스
식이 똑같아. 어? 식이 똑같아. 그러면은 요거 쓰면 다를까? 아니, 똑같아. 그러면은 얘에서 1만원 뽑아내는 게 틀렸냐라고 하면은 안 틀렸어. 맞아. 얘도 이것도 1만원 만드는 방법은 어떻다? 같다. 오케이?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모기다. 아침부터 찾아다니는 친구인데 걔도 같이 죽을 거야. 자, 일단 모기는 잡은 걸로 하자. 요새 왜 모기가 학원에 점점 늘어나지? 일단 학원을 드나들 때 문을 닫아주셔야 돼요. 열면은 신난다고 들어온다 얘들아. 알겠지? 모기가 더위를 생각보다 싫어하거든. 에어컨 틀어놓으니까 애들이 나도 시원한데 가야지 해서 온단 말이야. 오케이? 좀 문 닫아주세요. 자, 일단은 얘는 일반하고 똑같아. 맞지?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얘는 둘째 항부터 믿을 수 있는 식이고 얘는 첫째 항부터 믿어도 되는 식이야. 그러니까 1부터 대입하면 3, 5, 7, 9, 11, 13 이렇게 돼. A1, A2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근데 얘는 A1은 요걸로 쓰면 안 돼. 오케이? 얘는 A2부터 달라요. 같아요. 써도 돼. 선생님 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얘는 왜 믿을 수 없는 겁니까? 여기에는 1을 왜 대입 못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1을 못 넣기 때문이야. 이해돼? 여기 1을 못 넣기 때문이야. 아래 첨자는 제로가 될 수 없어요. 아래 첨자는 제로가 될 수 없어요. 이해돼? 왜? 모든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야. A0를 어제 써주면서 이런 얘기했어. 이거 원래 쓰면 안 돼 라고 했어. 기억나? A0라는 표기는 원래 쓰면 안 돼. 그냥 정의하지 않으면 못 쓴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은 S0를 만들 수 없어. 선생님 그러면 얘는 왜 썼어요? 라고 하면 얘가 보편적인 거고 얘가 일반적인 거야. 사실은 메이드 인 차이나 얘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얘가 특수한 케이스야. 얘가 특수한 케이스야. 원래는 2 이상이 돼야 되는 게 맞아. Sn 빼기 Sn-1을 연산을 하면 원래는 n이 2 이상이 맞는데 얘는 특별히 통과해 준 거야. 얘만 특별히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서머리 요약하면은 상수항이 얘들아 집중해봐. 지연아 집중해봐. 상수항이 있는 거 없는 거든 구분 없이 일반항 만드는 방법은 똑같다고. 알겠지? 똑같아. 일반항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 상수항이 있든 없든. 오케이?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정의역이 다르다고. 정의역이. 알겠지? 상수항이 있으면 이 항부터 믿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 부분 요번 내신에 나온다 얘들아. 엄청 높은 확률로 나와 얘들아. 한 70%로 봐. 이거 어떻게 나올 거냐면 여러가지 수열 파트에서 나올 거야. 여러가지 수열 파트에서 시그마랑 세팅되면서 같이 나오거든. 오케이? 요번에 시험 범위가 작아요 얘들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퍼센트가 중간고사보다 훨씬 높다. 유형 자체가 작아. 종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러면 요건 어디서 데리고 와야 돼? 어디서 데리고 와야 돼? 여기서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여기서 데리고 와야 돼. 6. 그러면 6이 나왔잖아. 이 6은 얘랑 얘의 상수항 차이만큼이야. 이해돼? 상수항만큼 큰 거야. 간단하지? 얘가 상수항만큼 초항이 큰 거라고. 이렇게 상수항만큼 초항만 달랐다. 알겠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vs 됐죠? S1이랑 A1이랑 원래는 달라. 근데 이때는 우리 특별히 같은 거야. 특별히 얘가 특별한 거고 얘가 일반적인 경우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지? 자, 일단은 한 개 했고
슉슉슉슉. 다음. 새로 쓰자. 자, 이제 남은 거는 이차 함수 솔루션만 넣어주면 되지, 그지? 표정 보니까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 힘들다, 힘들다. 네. 너네 표정 보니까 힘들다, 힘들다. 뭐 시그레 힘들어. 너네 나중에 사회 나가보고 이제 직장 상사한테 막 갈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봐야 아이씨 공부할 때가 즐거웠을 때는 이런 생각하지. 지금 행복할 때야 얘들아. 군대만 가봐. 아이씨 공부하러 가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들 거야. 공감 안 되겠지만. 자, 일단 이 친구는 요걸로 봐줘야 돼. vs 2차 함수랑 Sn 당연히 유사성을 가지겠지. 기본적인 대칭 구조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 친구의 좀 디테일한 얘기, 좀 신박한 얘기는 아마 수능반이 개설되고 할 건데, 수능반의 개설 여부를 사실 계속 아직까지도 확정을 못 냈어. 고민하고 있어. 수능반의 개설 여부 언제쯤 해야 되느냐 하는 거야 사실은. 너네가 이제 1학년, 2학년 1학기 내신 점수 한번 보고 결정하자. 알겠지? 내신 점수 보고 안 되겠다 하면 이제 수능 워리어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알겠지? 수능 워리어가 되는 거야. 너 이제 칼을 들 때가 온 거지. 내가 보기에는 미니멈 시점은 2월 달이다. 2학기다 2학기. 미니멈 시점 2학기. 겨울방학 때 출발하면은 솔직한 말로 최저 못 맞춘다. 쌤이 매년 해봤잖아. 매년 해봤잖아. 너네가 넘을 수 없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안 넘어왔다고. 못 넘어왔단 말이야. 너네만 특별하다라고 해주고 싶지. 너네 나한테 엄청 특별한 제자고 소중한 아이들이야 라고 하고 싶지. 나한테 되게 소중한 아이들이 맞으니까 사실상. 내가 지금 근무하면서 제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건 너네 고위 기수들이야.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해. 인생 살면서 딱 2번 진짜 내가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게 저기 창원에 상남동에 K2 학원이라고 원래 과고 학원이 있었어요. 그때 고3 나만 맡았었거든. 그때 고3 애들 데리고 있을 때 에너지 다 쏟아부었었고, 그게 2번째가 진짜 손꼽히게 너네야. 그치만 너네들이 소중하지만 쌤이 하나 얘기해 줄 수 있어. 수능의 벽은 높다. 그럼 겨울방학부터 준비하면 되냐 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2학기부터 고2 2학기부터 준비하면 되냐라고 하면은 너네가 해야 된다. 수업 는다 되는 건 아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 너네 지금 마인드로 수능 준비하면은 지의 시대.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일단 너네들이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내가 1차적 고민이야 그게. 1차적 고민이야. 너네들이 수능 준비를 할 의지가 됐냐는 거야. 일찍 내가 출발을 해줬지만 망한 기수도 있다. 걔네들 학교에서 수능 준비 안 했다. 내신 때는 나는 수능파니까 내신 공부 안 해도 돼 이지라사고, 모의고사는 어차피 수능 아니니까 뭐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돼 하고. 그러면 에너지는 언제 갈아 넣을 건데? 안 갈아 넣고 고3 때 갈아 넣었더니 결국 이제 똑같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고2 2학기 때부터 갈아 넣을 준비가 된 멤버들이 보인다면 그때 나는 출발을 할 의미가 있는 거야. 지금은 없어. 알겠지? 없어서 쌤이 여름방학 때 개설을 안 했습니다. 시간표 안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2학기 때가 다음 시점으로 봐. 오케이? 여러분들이 의지를 보여줘야 내가 개설을 할 수가 있다. 이때 개설 방안은 연 3시간짜리 일괄반을 만들 거고 3시간 연강짜리 반 만들 거야. 오케이? 그때 이제 대수를 포커스로 개설을 할 거야. 무슨 말이냐? 내신은 따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루에 수학 공부가 못해도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내신이 무너지겠지는 생각하겠지. 맞지? 무너져야 돼. 욕심을 내려놔야 돼. 수능을 잡으려면 내신은 살짝 내려놔야지. 근데 이거는 하나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 너네 내신 등급 못 쓴다고. 수능 최저 못 맞추면 못 쓴다고. 수능 최저 몇 명 정도 맞춰왔는데요? 라고 하면은 본인 원하는 대학 기준으로는 한 40%밖에 못 맞춰. 그것도 잘 맞춘 거야. 매년 한 40% 나머지는 다 재수다 얘들아. 아니면 본인이 원치 않았던 안전빵 쓴 거 갑자기 뜬금없이 종합전형 썼는데 최저 낮은 거 썼는데 붙었다든지. 오케이. 여튼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잠시만요. 여러분한테 공지를 한 만큼 솔직한 내 고민을 털어놨어. 알겠지? 특히 수능 워리어는 여학생은 사실 하기 힘들다. 여학생은 내신을 이렇게 살짝 내려놓는 게 되게 무서워하거든. 그리고 남학생들이 보통 준비를 해. 근데 이제 막말로 용준이랑 승기는 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승우까지도 인터벌이 될 거야. 내신이 안전빵이잖아 사실은. 맞지? 얘네들은 수능 준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살짝 해.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하면 이제 내신을 내려놔야 되잖아. 그러면 그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이런 얘기 해줄게. 둘 다 잡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겠지? 그럼 여름 방학을 갈아 넣어. 알겠니? 공부량을 지금처럼 해서는 택도 안 된다. 보통 수능 준비하는 애들이 수학 공부 하루에 농담 아니야. 3, 4시간은 기본이다. 그럼 나머지 공부 어떻게 해요 하면은 네가 알아서 만들어내야지. 어떻게 해요가 아니고 보통 정상적으로 고3이면은 3, 4시간은 해. 오케이? 명심해. 야 솔직히 이 자리에 매일 하루에 고정적으로 3, 4시간 수학 공부하는 사람 있니? 진짜 가슴에 손 얹고 있니? 매일 하루도 안 빼먹고. 근데 난 들 수 있어. 난 했어. 왜 했냐면 안 하면 성적이 절대 안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너네들 솔직히 그런 확신이 있잖아. 이거 이대로 공부해서 수능 잘 나올까? 하는 그런 확신 없어요? 그때 하면은 오를 거라는 그런 약간 믿음만 있는 거 아닌가? 맞지? 현실적으로 그렇잖아. 안 바뀌면은 안 달라져.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번 기말고사는 기말고사 갈아놓고 내신 성적을 한번 중간 내신 평균을 한번 때려보자. 때려보고 본인이 원하는 어느 목적지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전향을 해야지. 오케이? 전향을 해야지. 자, 요 얘기할게요. 자, 이 친구는 2차 함수, 이 친구는 정렬이야. 됐어요? 자, 기본적인 얘기만 할게. 대칭성 얘기만 하겠습니다. 대칭성. 1번. 얘를 내신에서 제일 많이 쓰거든. 대칭성. 이때 함수값이 서로 같다는 게 대칭성이잖아요. 맞죠? 맞지? 그러면은 S1, S2, S3, S4, S5, X6, 7, 8, 9 이래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요렇게. 맞아요. 이런 조건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조건 자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쓴다? 아, 얘를 요렇게 보는 거야. 마음속으로. 너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했어. 맞지? 아, 그러면은 대칭축이 뭐야?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것보다 한 단계 더 가자. 자, 이 친구는 항상 뭐를 지나? 0을 지나. 맞아요. 항상 0을 지나지. 맞잖아.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오면은 얘는 뭐겠니? 10이겠지.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 이 지점은 이 두 친구의 합이 올 수밖에 없다.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걸 보면 이렇게 세우는 거야. SN은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무심하게 요렇게. 알겠니? 자, 해당 문항 봅시다. 이거는 어제 프린트물 좀 맞춰주세요. 어디 갔니? 개통도 야미스를 하면 안 보인다. 찾았다. 자, 어제 프린터블 17번. 자, S15랑 S16이라는 갖고 A1이 30이고 Sn 절대값이 S16보다 큰 N의 최소값은 간만에 웃었네. 자, 일단 요거 매칭됩니까 이제? 맞지? 그러면 SN은 N에 N-31 G 됐어요. 얘는 S1이잖아. 맞니? S1이잖아 이 친구 1항 2. 그러면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0A가 30 라지 A는 마이너스 1 됐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자. 0, 31.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절대값 SN이 있으니까 얘를 접어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15, 16이라는 게 있어요. 됐나요? 그러면 16보다 S16보다 큰 친구는 여긴 있니 없니? 없어. 이런 상황이 되게 정이 없어. 없어. 어디서 찾아야 돼? 요 동네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함수값보다 크게 되는 친구를 찾아주셔야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때 이 지점을 K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느냐? 원래 SK가 요 길이냐 하면 아니야. SK는 요겁니다. 음수입니다. 현재 접어 올렸을 뿐이야. 그러면 SK 더하기 S16이 0보다 어떻다?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됐어요. 자, 일단은 각설하고 여러분들한테 장입시켜주고 싶은 거는 요것뿐이야. 알겠니? 지금 내가 너네들한테 장입시켜주고 싶은 건 요것뿐이야. 요거 보면 이제 요 식만 세워지면 돼. 1단계만 처리해줘. 알겠어? 요거 보면 요것만 세워지면 된다. 뒷페이지 봐봐. 20. 그러면 SN 세울 수 있겠니? S5, S16, S5, S16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라지 A 곱하기 N, N-21 이렇게 세울 수가 있다. 됐어요.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SN은 항상 대칭 구조를 가집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수능에서의 핵심이야. 정답은 노야. 정답은 노야. 대칭 구조 된다면서요? 아니, 될 때를 보여준 거지. 봐봐. 여기가 0이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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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래 될 수도 있어. 어때? 엇갈리는 운명이야. 대칭이 안 될 수도 있어.
대칭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럼 언제 대칭이 되는지 하면은 첫 번째 그림이 이거야. 다음 페이지에 있던 내용이 이거야. 첫 번째 타입이 요 구조물일 때. 됐지? 동그라미 친 게 항들이다. 1, 2, 3, 4, 5, 6, 7, 8, 9 요런 타입. 됐지? 1, 2, 3, 4, 5, 6, 7, 8, 9 되죠? 다음 두 번째 타입은 요거 재활용 좀 할게. 1, 2, 3, 4, 5, 6, 7, 8, 9, 10 수능에서 다뤘던 거야. 타입 좀 확인돼. 자, 일단 두 개 공통점은 대칭 구조물이 되는 거야. 대칭 구조물이 되는 건 두 개 타입이 있다. I 타입, I2 타입. 됐지? I 타입은 최대값을 갖는 친구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두 개야. B 타입은, I2 타입은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한 개야. 그걸 결정하는 포지션은 얘가 홀이냐 짝이냐야. 확인돼. 됐지? 구분됐지? 그러면 얘가 홀짝성을 바로 주면 좋겠지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거야. 너 이거 아냐라고. 언제 대칭성이 되는지 아냐라고 우회해서 물어볼 거야. 대칭성은 되긴 되는데 둘 중에 어떻게 구분해라고 하면은 보통은 얘를 많이 써. 잘 봐. S4가 S5라는 거는 잘 봐요. 1항부터 4항까지 합이고 1항부터 5항까지 합이 같대. 야, 1항부터 5항까지 합이랑 1항부터 4항까지 합이 같대. 그럼 이 5항은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지. 맞아. 0이라고. 즉 지금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 A5가 제로야. 이게 핵심이야. AK가 0이 된 적이 있어. 존재성이. 얘는 AK가 0이 아니래. 된 적이 없대. 무당탕탕 이해됩니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수능 포커싱이었다 하는 부분이야. 0이 된 적이 없다. 0이 된 적이 있다. 알겠니? 자, 이제 마지막 설명입니다. 자, 잘 봐라. 25번 문제 보세요. 25번 문제 보세요. 25번 문제 봤어요? 봤어요? 25번 문제 봤지? 자, 나 봐봐. 나 봐봐. 오늘 수업 잘 들었으면 나 수식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딱 느낌이 와. 이거 느낌이 오면 오늘 열심히 듣고 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듣고 가면 뭐해? 복습을 해야 돼. 미안. 장소리 그만할게. 자, 나 보면 AU, A7, A8이 부호가 만들지? 그러니까 곱해서 음이잖아. 그러면 이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최대 최소가 존재한다. 맞지? 맞지? 최대 최소가 존재해. 그지? 근데 이 중에 0이 있니? AK가 0이 된 적이 있니? 없지? 없지? 몇 번째 그림이야? 두 번째 그림이라고. 이해돼? 두 번째 그림이야. 그러면 이제 끝났네. 이 지점이 뭐라는 거야? 7이라는 거야. A7이라고. S7이라고. S7. 자, 이렇게 푸는 게 25번 문제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나가셔야 된다. 연습해야 된다. 알겠니?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남은 시간 프린터물 정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어제자 첫 번째 프린터물 합은 안 풀었다. 그지? 맞지? 합 요거 이어서 갑시다.